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30mm의 비 소식 있고요.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청명한 가을 기운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8월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열렸는데요.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본질이 빠져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횡성군 독거노인들을 위한 옥골 공동생활관이 개소했는데요. 유휴시설이었던 마을회관을 공동생활관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11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공영차고지에 설치돼 11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주 장양 액화수소 충전소에는 충전기 2기가 설치됐으며 하루에 수소버스 약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원주의 수소 충전소는 기존 문마급 기체 수소 충전소 2곳까지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가 오늘 오후 3시 영월읍 거운리 옛 거운봉교에서 개국식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영월 FM은 호출부호 HLMA LFM 주파수 FM 99.1MHz로 국민을 위한 생활정보와 문화예술 소식, 음악을 방송합니다. 또 전국 20개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 처음으로 재난라디오 실용화 시험국 선정을 통해 재난라디오 방송 시연회도 마련합니다. 올해 1월 LPG 충전소 폭발로 불에 탄 평창 해피 700 용평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어제 재개관했습니다. 신축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건물 근처 어울림문화센터 1층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 도서관은 330여 제곱미터 규모로 책 8천여 권과 어린이 자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영월 동강둔치 일원에서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열렸었는데요. 취지는 세대 초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전통문화를 이어가려는 축제의 본질이 빠진 채 관광객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정대권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대권입니다. 네, 문화도시 영월군의 대표 여름축제가 바로 영월 동강 뗏목 축제죠. 올해로 네. 26회를 맞았는데 이 영월 동강 뗏목 축제를 열게 된 배경과 취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동강 뗏목 축제는 조선말 목재를 한양으로 다루던 떼꾼들의 애환과 동강을 중심으로 한 여름 축제입니다. 뗏목이라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전승과 보존, 수려한 동강변을 활용한 물놀이를 운영하여 물, 뗏목, 휴식 세 가지를 활용한 한여름의 즐거움과 힐링 축제입니다. 네, 올해 약 3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인하면서 사흘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영월 동강 뗏목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동강 뗏목 축제는 지난 1997년에 시작해서 2020년과 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뗏목 시연만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동강변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네. 단종문화제, 또 동강국제사진제, 김사건 문화제에 더불어 4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요. 한여름 동강변을 중심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힐링의 공간 제공이라든지 특히나 그 동강과 뗏목이라는 지역 자원의 전승과 홍보,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고요. 축제 개최로 인한 부가가치는 나타난 데이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영월에서 의미 있는 대표적인 축제이죠. 네, 네, 그리고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오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하시고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본질을 기반으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영월 동강 뗏목 축제는 변화를 좀 시도하셨었다고요. 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주무대와 수영장을 개방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무대를 중심으로 대형 천막을 설치해서 물놀이장과 수영장과의 일체감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올해는 대형 천막을 걷어내고 수영장과 수영장을 대형화하고 주무대와 수영장을 연결시켰고요. 젊은이의 축제답게 젊은 층 겨냥한 무대 운영이라든가 또한 주무대 옆 잔디 광장에 캠핑 타프 및 피크닉 존을 설치해서 후식 공간을 제공했고요. 주무대 스크린을 듀얼로 설치해서 피크닉 존에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준 행사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지역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맞습니다. 변화를 고민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뗏목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축제를 주관하는 영월문화관광재단과 또 축제 프로그램 대행사, 또 뗏목 보존회 사이에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뗏목 축제가 2024년 타 지역 수혜피어로 준비기간 중 취소를 결정했고 22년까지는 뗏목 관련해서 영어로 거운리 주민을 중심으로 뗏목 보존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뗏목 보존회에서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행사 전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뗏목 시연까지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뗏목 고사를 좀 더 체계화하는 등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전체적인 진행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뗏목 제작과 시연은 사실은 뗏목 보존에서 진행을 했고요. 뗏목 목재 구입이라든가 또 고사는 대행사에서 진행했는데 재단 대행사 보존회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성과는 분명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고요. 향후 목재 구입, 또 고사 그리고 전 과정을 뗏목 보존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 기관 간의 협의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네. 뗏목에는 원래 소나무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소나무가 아닌 이 잔가시가 많은 낙엽송을 써서 보존회 측에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기존처럼 뗏목 보존회에서 제작과 시연은 진행을 올해도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전문 업체에다가 뗏목 고사와 시연까지 조금 통합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진행이 조금 박자가 난 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뗏목 제작과 시연은 사실 관광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특히 뗏목 제작과 시연에 대한 예산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적정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 이름이 뗏목이지 않습니까? 뗏목 네.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 지적은요. 안전요원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모집했다거나
이제 무대 배치 문제 등의 축제 운영에도 상당한 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영월군 문화재단이 이 운영 관련 부분을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 업체에 맡겨뒀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연간 4대 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작은 행사를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 물론 잘된 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개선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책임져야 할 사항보다는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안전요원 등 진행요원 모집은 대행사에서 지역 인력 중심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한다든가 등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행사 대행은 최소한으로 물놀이장이나 안전운행 등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무대 배치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름 축제가 젊은이의 축제인 만큼 무대와 물놀이장의 일체감, 그다음에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나름 평가를 받은 면도 있고 25년 행사 때는 무대와 물놀이장의 일체감을 유지하되 다만 전체적인 배치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 요원들의 역할은 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또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 계획이신지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동강 뗏목 축제는 26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지역 상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축제는 또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해야 할 점들은 확실하게 개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주신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은 물론 동강 뗏목 보존에 재단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강 뗏목 축제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질책을 주신 국민과 관광객 여러분들께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축제로 잘 만들어서 다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여 년간 이어져 온 영월의 대표 축제,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더 훌륭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정대권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15일 자립이 가능한 독거노인들이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옥골 공동생활관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옥골 공동생활관 사업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생활관 사업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 공동생활관이 개소됨으로써 교통시설이나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외로이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골 공동생활관은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횡성군은 지난해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고요. 옥동리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마을 주민사업 설명회와 시설 개보수를 거쳐 개소하게 됐습니다. 옥골은 횡성읍 옥동리의 옛 지명인데요.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마을회관을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홀로 사는 어르신 4명을 입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옥골 공동 생활관 내부는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식사도 할 수 있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 됐고요. 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보조시설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금자리이자 마음 가득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 김홍석 가족복지과장에게 옥동리로 선정된 이유와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할 마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에 옥동리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옥동리에는 유유시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옥동리 전체 인구의 40%가 어르신들이었고 그중에 26%가 독거노인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구 구조가 사업 취지와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주민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요. 7월 달과 8월 달에 시설 개보수 및 입주 어르신들을 모집한 결과 저희들이 10월 15일에 개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데 횡성군은 그동안 노인들의 복지와 노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왔을까요? 네, 우선 횡성군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36%로 도내 최고의 고령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전체 1인 가구의 46.6%가 노인 가구라고 합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외로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횡성군은 먼저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매년 늘리고 있고요. 외로움 해소를 위해선 공동생활관과 함께 각 읍면에 11개 노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임용 서비스 제공 등 총 82개의 다양한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개소한 옥골 공동생활관 1호점에 이어서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옥골 공동생활관은 횡성군의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완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서 올해 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1개소씩 공동생활관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생활 어르신들의 식사 도우미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옥골 공동생활관에 세탁기가 배치돼 있지만 큰 이불 빨래 등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빨래를 횡성군 이동 세탁 서비스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김홍석 가족복지과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도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횡성군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횡성군청 가족복지과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문을 연 옥골 공동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공동생활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웃음과 정이 넘치는 그런 제2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죠. 평창에서 김장 잔치가 열린다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9월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집마다 김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참 많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네, 배춧값은 다행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평창군이 제3회 명품 대화초 김장잔치를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간 대화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네. 평창군 대화면의 특산품인 고품질 고추 브랜드이자 아삭함과 맵기가 일품인 대화초와 해발 700m의 일교차와 지리적 특성으로 단맛이 강한 평창군 고랭지 배추를 주 원료로 한 축제인데요. 김치 판매부터 김장 체험,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요. 행사장에서는 김장김치, 절임 배추, 양념, 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도 판매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김장 체험 부스에서 체험이 진행된다고 하니 청정 농산물을 활용해서 맛있는 김치도 담가보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추값이 내렸다고 하니까 더없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가을 향기 깊어지는 계절만큼이나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를 주제로 한 축제 소식인데요. 네. 정선군이 이번 주말 임계면 사통팔달 시장 일원에서 2024 정선 사과축제를 엽니다. 해발 500m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정선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데요. 네. 축제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 낭만 가객 풍기타 페스티벌과 임계 5일장 공연이 펼쳐지고요. 둘째 날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라디오 방송이 열려 장민호, 강혜연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사과 판매, 농특산물 및 가공품 전시 판매, 사과 및 감자 품종 전시 등이 진행된다고 하니 많이 찾으시면 좋겠고요. 홍천에서도 오늘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홍천읍 소리숲 일원에서 덤 앤 레드를 주제로 제9회 홍천 사과축제가 열립니다. 홍천 역시 일교차가 커 사과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사과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축제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덤앤 레드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잘 기억하셨네요. 네. 네, 축제에서는 우선 덤 이벤트로 5kg 사과 한 상자 구매 시 사과 3개를 덤으로 나눠주고요. 도내 유일 컬러풀 사과 품종 재배지인 만큼 레드 이벤트로 빨간색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착용할 경우에 사과 1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꿀 정보네요. 네. 다만 이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까지만 진행되고요. 이 밖에도 불멍 쉼터를 마련해서 깊어가는 가을 축제의 운치를 더하고 각 지역 탈북민들이 마련한 북한 음식 부스를 비롯해서 사과파이, 타르트, 찰떡구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사과 빨리 깎기, 먹기, 쪼개기, 사과 모자 만들기, 추억의 오락실 등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으니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결실의 풍성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또 사과와 함께 아삭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배인데요. 맛있고 품질 좋은 치악산 배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치악산 배 원주시 협의회가 치악산 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홍보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원주 원해농업 하나로클럽 광장에서 제25회 치악산 배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재배농가 실명제를 통해서 안심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데다 별도 택배비도 받지 않아서 현장에서 주문한 상품을 편하게 수령하실 수 있고요. 치악산 배는 조선시대 중기부터 원주 무실동 지역에서 재배된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상토 특산품으로 왕실을 비롯한 사대부 등이 즐겨 찾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아삭한 배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가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너무 먹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문화 감성을 충전할 만한 행사 소식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우선 비바 팝스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내일 오후 5시 원주 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원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고현석 단장과 최희철 상임 지휘자 등을 필두로 20여 명의 단원들이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드럼 등 악기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인데요. 1부에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트로트 메들리 등을 연주하고 2부에는 조양조의 고맙소, 박군의 한잔해,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등을 공개합니다.
그 밖에 대금, 색소폰, 트럼펫 독주 등 특별 출연도 준비돼 있고요. 이어서 일요일 오후 5시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유명 첼리스트 김현정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예, 또 끝으로 영월에서는 또 늙은 도둑 이야기 연극이 펼쳐진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11월의 첫날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